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비가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비 피해 진짜 걱정인데요, 여러분들. 오늘 또 금요일 저희는 생방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엔 투자 허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호선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 좀 보겠습니다. 지금 둘 다 보합권에 있는데 네. 확실히 최근에 보면 코스닥이 코스피에 좀 키를 맞추려고 한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확실히 오늘은 이제 미국이 중국의 흑연에 대한 관세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이슈 받으면서 2차 전지 관련주들 또 바이오 관련주들 요즘에 좀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코스닥이 조금 더 셀 수밖에 없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간밤에 네. 미국은 뭐 요즘에 정말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뭐 나쁠 이유가 없습니다. 소비도 좋고 실적도 좋고 주가도 굉장히 좋은데 크립토 주간 지금 뭐 대통령 서명만 남겨두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네, 지니어스 액트 네, 통과가 됐고 내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 서명 뭐 시기라고 해야 되나요? 그렇죠. 이벤트가 또 있다고 하는데 네. 어떤 말을 또 할지 거기에 따라서 영향을 받을지 이런 부분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네. 국내 ETF 상품 수가 몇 개인지 아시나요? 알았는데. 네, 1000개에 거의 다가갔다고 합니다. 이제 1000개 돌파가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만큼 시장은 커지고 있는데 상품 수가 많아진다? 고르기가 또 힘들거든요. 맞아요. 네, 오늘 저희가 ETF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에 만나는 박현지 과장님 소개해드리도록 전에 하겠습니다. 세미나부터 가볼까요? 네, 세미나 소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갑니다. 부산으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부산 뭐 남쪽도 그렇고 계속 이 비구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진짜 비를 좀 많이 뿌리고 있는데 다들 진짜 주말까지 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세미나는 부산에서 열리니까 부산 가까이 계시는 분들 또 관심 가져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7월 23일 수요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고요. 슬기로운 국내 미국 주식 투자 전략 알아보는 시간이어서 세 분이나 출동하세요. 정세찬 이사님, 박지원 부장님, 이혁진 차장님 정말 뭐 인기 있는 스타분들이 맞아요. 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부산 가까이 계신 분들은 신청 링크 지금 올라가고 있거든요.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와서 미리 신청을 좀 부탁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모셔보죠. 네, 우리 박현지 과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항상 저는 네. 들어오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현지 과장님만의 캐릭터 있잖아요. 안경이. 생머리. 그러니까 사실 이제 캐릭터 저런 좋아요. 분들이 이제 그 캐리커처 그리시는 분들을 굉장히 좋아하는 맞아. 인상입니다. 왜냐면 확실하시거든요. 너무 귀염귀염한 애니메이션 캐릭터 같기도 하면서. 하지만 또 시장에 대한 의견은 분명하게 똑부러지게 전해주시는. 자, 시장 흐름 먼저 체크해 보겠습니다. 뭐 간밤에 이슈도 그렇고 최근 한 주간에 또 물가도 그렇고 간밤에 소비까지 지표들도 많이 발표됐잖아요. 최근 흐름은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시장 전반적으로. 네. 네. 일단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순환매 장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조방호환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 네이버 또 올라가다가 또 지주사나 상법 개정이니 뭐니 해서 막 그런 관련주들이 막 올라가다가 갑자기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 이런 거 이제 매수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아직 바이오나 코스닥 쪽의 움직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부분은 없지만 하지만 예탁금상으로 봤을 때 이제 계속 예탁금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고 그 신용잔고도 역대 최저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을 봤을 때 이제 결국에는 코스닥이 올라오게 되면 바이오까지도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런 분위기이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상 비슷합니다. 미국은 사실 한 4월 이후로 5월부터 쭉 오르다가 그 이후로 지금 주도주인 엔비디아가 좀 가기 시작을 하면서 막 가다가 근데 러셀까지 이제 관련된 이제 실적 개선 가능성이 있는 러셀 관련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양상이 띄다가 지금 다시 또 뭐 빅테크 몇몇 기업들이 또 올라오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환매 장세가 국내는 물론 미국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야, 이런 시장 속에서 종목 선정하기가 굉장히 좀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보안 느낌으로 ETF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저도 ETF에 좀 관심이 많은데 이번에 또 레포트를 작성을 해주셨죠. 7월 시황 8월 매매 전략. 벌써 또 이제 8월을 준비하네. 우리 7월 얘기한 지 엊그제 같은데. 야, 오늘 날짜가 주말 지나면 20일 넘어가겠네요. 8월 준비해야 됩니다.
주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장기 테마에 집중을 하자. 네. 숏보다는 롱을 보자.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기도 한데. 그쵸. 네. 어떤 뜻일까요? 지금 뭐 기관들도 이제 콜 쪽을 좀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뭐냐면 지금 어쨌든 장은 7월, 8월에 무난하게 올라가는 모양새는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는데 네. 근데 이제 관세 이슈나 이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과도하게 지금 상반기에 올랐던 종목이나 섹터 중심으로 막 따라가서 매수를 쫓아서 하기보다는 네. 오히려 조금 느긋하게 이렇게 멀리 내다보면서 이제 장기 테마 그리고 정책 수혜를 받을 만한 테마 중심으로 좀 접근을 하자. ETF도 그런 테마 딴에서 움직이자. 이런 취지로 이렇게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추격 매수보다는 장기 테마에 집중하자. 네. 전 요거 보자마자 근데 AI가 생각이 났는데 AI는 만약에 지금 산다고 하면 장기 테마이기도 하고 근데 추격 매수하는 감도 있고 이거 두 개 다 겹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서 조금 느낌이 다릅니다. 네, 이제, 그래요? 네, 국내에서 추격 매수를 하게 되면 조방원 추격 매수 그동안 끌고 갔던 친구들. 미국 같은 경우는 빅테크 물론 미국 지수는 지금 조금 고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 테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지금 막 시작인 이제 소재들이 많다라는 거죠. AI 전력도 그렇고 뭐 아직 핀테크도 그렇고 뭐 지금 막 시작되는 단계 산업 업종 인더스트리얼 스테이지로 봐서는 시작점에 더 가깝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좀 단기적으로 올랐다 싶어도 장기적으로 보면 이건 진짜 초입이다 라는 관점이 더 간다 확실하게 더 간다라고 보는 테마는 그래도 장기 관점에서 집중하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저희가 자료 들어가기 전에 엔비디아는 사실 뭐 시총 4조 달러를 찍고 이제 넘고 워낙 좀 넘사벽이 된 것 같은데 어제도 얘기했는데 엔비디아 오르면 우리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도 같이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ETF 쪽으로 봤을 때 반도체는 어때요? 국내 반도체 쪽은? 일단 국내 반도체 쪽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 한 달 3개월간 추세를 봐도 계속 스물스물 조금씩 올라오고 심지어 AI 쪽 반도체 핵심 장비와 관련된 ETF 같은 경우도 이제 원래는 제가 한두어 달 전에 왔을 때만 해도 그렇게 올라온 상황은 아니었는데 지금 이제 수익률을 보면 다 이렇게 조금씩 다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연초 대비해서는 여전히 이렇게 피크점 대비해서는 언더퍼폼 하고 있지만 그래도 조금씩 이제 고개를 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료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 보고서가 너무 좋은 게 나왔다라고 박지영 부장님도 어제 따끈따끈한 말씀을 하고 가셔서 사실 기대가 좀 많이 됐는데 하나하나 좀 살펴봐 주세요. 제목은 앞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7월 시황 및 8월 매매 전략이고 추격 매수보다는 장기 테마에 집중하자. 그렇죠. 일단 첫 번째 장에 AI 얘기가 나오는데 이거부터 한번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장님. 네. 일단 AI는 이제 관세 이슈랑 연동해서 AI를 저는 봅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관세가 리스크잖아요. 근데 AI는 뚜렷한 리워드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관세가 협상이 계속 진행되면서 지금 유럽, 인도 뭐 곧 타결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세 리스크에 대한 민감도가 낮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AI 관련된 소식들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더 반등이 셀 거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결국에 7월 23일 날 미국 AI 행정명령부터 시작해서 뭐 기타 뭐 금리 인하나 이런 부분까지 다 발효가 될 경우에는 결국에 AI 캐펙스 투자 확대 그리고 관련된 투자 확대로 인해서 기업 실적들에도 개선되는 그런 부분들이 나타날 거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 AI가 또 핀테크와도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다 있다고 보는 이유는 AI 기술은 핀테크 업체들도 다 사용을 하고 있고 버티컬 형태로도 다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 AI로 묶을 수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묶인 ETF들도 종류가 좀 다양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런 거를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큰 틀에서 AI는 수요랑 서비스랑 인프라, 칩, 뭐 이런 식으로 전력 설비나 이렇게 큰 틀에서는 요 삼각형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관련 ETF도 사실 되게 광범위합니다. 그렇죠. 이게 칩, 반도체 AI ETF가 있고 반도체 설비 관련 설비 AI ETF가 있고 맞아. 또 무슨 소프트웨어 단에서 ETF가 또 있는데 네. 근데 이게 또 그 우리가 광범위하게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AI 관련 ETF가 있고 그 안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중소형주들이 들어가 있는 버티컬 AI를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있어서 또 그런 종류의 기업들까지 포함하고 있는 ETF도 있고 뭐 그 외에 로봇부터 시작해서 자율주행 뭐 기타 서비스 가상화폐 뭐 다 이렇게 되게 너무 이렇게 광범위해서 사실 보실 때 뭐를 어떻게 봐야 될까 이 부분을 고민을 하신 경우가 그렇죠. 많아요. 네. 근데 이제 저는 크게 AI는 그 요거와 요 두 장으로 조금 축약을 해서 네.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우리 시청자분들 캡처하시기 딱 좋게 설명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면? 네네. 일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표적인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뭐 이런 카테고리가 들어가 있는 AI ETF 같은 경우가 ARKQ라는 ETF, 아크 우리 캐시우드사에서 제공하는 아크 시리즈 ETF들이 엄청 많은데 그 중에 하나이고요. 이 안에는 보시면 팔란티어부터 시작해서 아마존, 테슬라 같은 우량주들도 다수 들어가 있는 데다가 그 외에 여기 조비 앱이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조비부터 아처 에비에이션까지 해서 조금 요즘 핫하게 뜨고 있는 관련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ETF는 특히나 액티브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서 상시 리밸런싱이 되고 그러니까 지수를 팔로우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트렌드를 더 빠르게 따라갈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제가 ARKQ를 가장 선호하고 있는 ETF 중에 하나입니다. 비중은 테슬라가 제일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상시 리밸런싱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또 이 비중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근데 이제 그때 조금씩 뜨는 업종 위주로 이제 들어갈 거라서 리밸런싱의 기준은 각 ETF를 주관하는 주관사 마음인 거죠? 그러면? 네. 캐시우드사 운용하는 인력 그분들 마음이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운용사 안에서 내부 지침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 리스크를 조금 컴플라이언스 쪽에서 자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아마 맞춰서 운영이 될 겁니다. 그래서 ARKQ라는 게 있고요. 비슷한 맥락에서 로보라는 ETF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우리나라 미래에셋에서 만든 거고요. 세 번째 로보. 이거는 미래에셋이 아니고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요거가 같은 맥락의 ETF인데 이거는 패시브입니다. 패시브 형태여서 지수를 추종을 하기 때문에 거기 위에 보시면 기초지수로 로보, 글로벌 로보틱스 앤 오토메이션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게 지수인데 지수를 팔로우하는 ETF라서 종목의 구성이 크게 지수가 변동하지 않으면 많이 안 바뀐다. 그냥 비중이 살짝 바뀌는 정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서 그래서 ARKQ랑 로보를 비교해서 좀 보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액티브 형태가 지금 같은 좀 순환매가 많이 이루어지고 변동성이 높은 장에서는 이러한 ARKQ가 낫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보면 박스 쳐놓은 거 보실 수 있으시죠? 저기 좀 강조를 해주신 거군요. 그럼 로봇은 로봇 쪽으로 조금 더 강조된 거예요?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말 그대로. 근데 그 옆에 있는 AIQ라는 글로벌 X 미래에셋에서 만든 ETF 같은 경우는 두 번째 줄. 거기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같은 AI 관련된 ETF인데 여기는 우량주 비중이 88%예요. 그러니까 온갖 대형주들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정체성에 좀 애매모호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요것보다는 안전한 걸 원하시는 분은 AIQ를 사시면 되는데 조금 더 어그레시브하게 난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ARKQ 같은 ETF가 더 적합하다. 그리고 맨 끝에 Q텀이라고 보이는 Q가 이제 들어간 느낌이 약간 양자 느낌이 좀 나네요. 맞아요. 양자 컴퓨팅 관련된 ETF인데 요거 같은 경우는 사실 양자 컴퓨팅이라는 산업 자체가 아직까지 막
더 길게 봐야 되는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실 이거를 지금 당장 사서 많이 들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기 되게 어려운 측면의 ETF이기 때문에 사이드로 그냥 알파 수익 정도나 조금 더 길게 보실 생각이시면 큐텀 정도 하나 들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서제스트를 해드렸습니다. 네. 다음 장, 이제 다음 장도 있죠. 네, 두 장에 요약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네, 요거는 전력이죠. 전력 쪽. 전력은 이게 대용량 전력이 AI 기술을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데 네. 대용량 전력이 없기 때문에 빅테크 기업들의 기업 실적 컨센서스를 상향을 조정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이 전력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좋은 방법으로 확보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지금 현재로서는 정책 뒷받침도 되고 있는 그런 분야가 원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에 원전은 장기 테마다. 그래서 NLR 같은 ETF를 추천드린다. 그래서 박스 쳐놓은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물론 기타 태양광이라든가 기타 청정에너지 쪽 관련된 ETF들도 다 옆에 보시면 있지만 가장 큰 것들만 제가 모아놓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지금 당장 트럼프 임기 4년 요 안에는 원전이 갈 거다라는 생각에서 요거를 이렇게 갖고 왔고요. 이 관련된 종목들 구성을 보시면 컨스텔레이션 에너지처럼 원전을 운영하면서 기타 다른 전력 수급을 하고 있으면서 전력을 이제 파는 것까지 같이 할 수 있는 기업들 이제 기업이 들어가 있고 카메코는 소재 기업이 들어가 있고 그 외에 기타 이제 관련 전후방적으로 다 전력 관련되어 있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박스 쳐놓으신 부분이 네. 그게 조금 좋은 것 같다. 네, 왜냐하면 29개 종목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이거는 집중해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조금 투자를 할 때 살짝 공격적인 아주 공격적이라기보다는 조금 적당히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너무 이제 정체성이 애매모호한 ETF는 조금 지양을 하는 편입니다. 앞에서 AI 투자는 ETF로 쉽게 오래 가야 된다라는 그렇죠. 테마로 이거를 네. 이제 갖고 오신 거기 때문에 쉽게 오래면 ETF다. 뭐 이런 맥락일까요? 네. 왜냐하면 AI 기업들 중에서 이제 기술 발전을 거듭하면서 어떤 기업이 1등을 할지 2등을 할지 꼴찌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개인들이 하나하나 다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 종목이 좋고 이 종목이 안 좋고 그래서 난 이걸 살 거고 이렇게 결정하기가 너무 힘드시잖아요. 네. 그러면 ETF 중에서도 액티브 형태로 운영이 되는 ETF들은 매니저들이 알아서 뺐다 넣었다 하니까 그냥 편하게 쉽게 그냥 이런 거 하나 가져가면 좋다. 이런 맥락에서 그런 타이틀을 그냥 드린 겁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액티브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나보다 더 전문가들이 내 포트폴리오를 약간 구성해주는 느낌이랄까? 그쵸. 그런 전략으로도 좀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저희가 또 트럼프 2기 시대에 아까 임기도 꽤 많이 남았는데 AI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또 금융 쪽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부분도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일단 금융 쪽 같은 경우는 저는 미국 금융주, 우리나라도 물론 금융 지주사 이슈로 인해서 좀 올라가고 있지만 배당 측면이 아니라 금융주는 미국 금융주들은 사실 핀테크와 연동해서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트럼프 정부의 스탠스 자체가 금융 규제를 완화시키고 금융주들이 활동을 할 수 있게 이제 과거에 좀 제한됐던 것들 다 풀어주겠다라고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는 기술 지원도 포함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 그러면 이제 코인 관련된 법안들이 계속해서 발효가 되고 통과가 되면서 뭐 이제 금융주들 계속 규제들 완화시키고 이러한 모든 게 하나의 빅픽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본인 자산을 증축시키는데도 또 좋을 거 아니에요. 트럼프 입장에서도. 근데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그런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면 이제 이런 업체들이 이런 관련된 ETF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중에 제가 IAI라고 하는 ETF를 이렇게 박스를 쳐놨습니다. 그 이유를 좀 살펴보면 이게
단순히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 같은 AI나 이제 가상화폐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는 기업들만 담고 있는 ETF가 아니라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와 같은 그 제도권에 들어가 있는 브로커리지 회사, IB 회사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그걸 의미하는 거면 이제 규제 완화에 따른 실적 개선 수혜까지 온전히 가져갈 수 있는 ETF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추천한 거예요. 보통 핀테크뿐만 아니라 전통의 금융주들도 네네. 그런 맥락에서 보통 이제 그 전문가분들이 요즘에 가상화폐 관련해서 나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가상화폐 관련주들 그거 담은 ETF 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이제 제도권 안에 들어가 있는 큰 이제 IB 기업들도 같이 담고 있는 ETF가 더 좋지 않냐. 사실 너무 리스크가 과도하게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나 메타플래넷 같이 가상화폐를 가져가는 그러한 자산 증축 전략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담아가는 ETF로 이제 사기에는 좀 리스크가 너무 크다. 리스크를 좀 분산시키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수혜를 가져갈 만한 ETF는 IAI만한 게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실제로 저희 회사에서 저희 팀에서 월보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네. 리테일 애드바이서리 월보 자료에서 이제 ETF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고 있는데 그 안에 IAI라는 종목을 제가 한 5월인가 4월부터 넣었거든요. 근데 지금 수익률 2자릿수 이상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입을 한 시점부터 계속 플러스가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소가 뿌듯해요. 웃음이 나오는군요. 네. 그래서 잘 편입을 시켰다. 지금까지도 괜찮네. 수익률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제 뭐 기간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최근 수익률은 한 20% 정도 먹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깐만 본인 말고 잠깐만. 그러면 수익률이 그 정도 낮다는 거는 이미 가격이 좀 오른 상태 아닌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게 빨리 오른 게 아니라요. 계속 스물스물 오르다가 최근에 많이 오른 거고요. 그럼 앞으로도 룸이 좀 있다. 네, 저는 더 룸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가상화폐 관련된 이슈가 이게 단기적으로 이제 한 달 이내에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법안 통과가 이번 주에 된 거다. 이제 시작이다. 네, 그리고 기업 지금 금융 규제 완화를 통해서 그 금융주들 실적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한 게 이제 이번 분기 이후로도 4분기까지도 계속 그게 효과가 이어질 거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잖아요, 지금. 아직 그게 반영이 안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충분히. 그래서 금융주들 실적 더 좋아질 거고 그리고 이런 핀테크 관련된 주식들도 계속 올라갈 그 룸이 계속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니어스 액트 이제 통과 소식 들리면서 코인 가격도 요동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ETF를 통해서도 코인 투자 요 방법이 있다면서요? 있죠. 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가 되나 싶어요. 많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방법은 있습니다. 방법은 있다. 오늘 방법 듣겠습니다. 일단은 BLOK라고 제가 여기 적어놓은 ETF 보이시죠? 요거 같은 경우가 이제 직접적으로 현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 연계 개수 비율이 높은 이제 마이크로스트래티지나 메타플래넷 같은 업체들을 담고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있는 ETF예요. 요런 거를 대체해서 가져가면 수익률이 날 거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사실 현물로 우리나라 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는 ETF, 비트코인 ETF는 없어요. 그렇죠. 현물은 없죠. 우리나라에도 없고요. 근데 가장 클로스하게 그나마 투자할 수 있는 게 이런 ETF고 그 옆에 ARKF라는 ETF도 보시면 이제 로빈후드 최근에 급등했던 로빈후드나 코인베이스도 보이고요. 아크 21쉐어스 비트코인 ETF가 비중이 들어가 있어요. 이 안에 이 안에 들어가 있어요.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요건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요런 방식으로 좀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고 그리고 핀테크 기업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순수 코인의 변동성을 따라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렇게 분산해서 가져가는 게 좀 더 안전하고 뭔가 약간의 할 얘기가 있는 거죠.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냥 코인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자산 가치를 실질적으로 그거를 어떻게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는데 기업들이 들어가 있는 ETF들은 밸류를 그래도 매길 수가 있는
그런 기준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ETF 안에 ETF. 네, ETF 안에 ETF죠. 그러니까 포장지 안에 또 포장을 해서 뭔가를 넣는 느낌이기도 한데 그러면은 얘네들의 성격이 좀 어떤지도 궁금해요. 왜냐면 이제 뭐 ETF는 사실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긴 하는데 금융주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래도 좀 경기 방어의 느낌이 좀 있고 한데 또 핀테크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변동성이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네. 일단은 변동성이 있지만 중요하신 거는 여기 종목 비중 보이시죠? 네. 여기 38%, 41%, 54% 그리고 전체 합계 비중 여기 밑에 보시면 72.87%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요 비중이 높은 ETF일수록 집중도가 높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요. 아, 저 숫자가? 네. 대체적으로. 근데 요 비중이 낮으면 낮을수록 이제 사실상 그게 약간 분산이 더 되어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한 거예요? 네, 조금 더 안전하다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좀 안전한 걸 선호하시면 나는 막 한 100개 넘는 종목을 담은 ETF를 가져가겠어 이러면 이런 관련된 걸 가져가겠어 이렇게 하면 그게 좀 더 안전한 거라서 그만큼 위아래도 좀 느리겠네요. 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블로크 같은 경우가 41.3%잖아요. 네. 그 요 IAI가 72.7%고 그러면 조금 더 집중도 측면에서는 오히려 이게 좀 차이점이 보이시죠. 그래서 근데 이제 성격은 블로크가 훨씬 더 공격적이지만 좀 더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형태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IAI가 어떤 측면에서는 종목 구성으로 봤을 때는 더 안전한데 근데 이제 집중도 측면에서는 78%인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집중해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비교하기가 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아. 그런데 현주 과장님 입장에서는 왼쪽에. 네. 저는 조금 더 성향은 약간 더 조금 더 집중을 해서 가져갔으면 좋겠다. 저는 박 과장님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IAI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망의 ETF 한번 짚어볼까요, 선혜 씨? 배당 얘기도 좀 해보고 싶은데. 아, 좋아요. 네. 슈드 얘기도 많이 하고 하니까. 배당 수익도 보면서 약간 좀 더 안전하게 가져갈 수 있는 걸 ETF 통해서 가져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제안 한번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걸 얘기하기 전에 우리나라 배당 ETF와 미국 배당 ETF의 특성 차이점을 먼저 얘기를 해야 돼요.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보통 배당을 이렇게 많이 주지가 않았어요. 원래는. 그렇죠. 네. 배당을 주는 기업들도 좀 통신이나 금융주나 몇몇 딱 기업들 근데 그것도 꼬박꼬박 분기로 딱딱 이렇게 뭔가 배당을 준다기보다는 연배당도 있고 좀 그런 비중이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배당 ETF, 고배당 월배당 ETF를 우리나라 분들은 좀 선호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상품명에도 고배당 많이 붙어 있잖아요. 플러스 고배당부터 시작해서 뭐 이제 어쨌든 나는 월월 현금을 이제 뭐 매달 받아서 가겠다 약간 이런 생각이고요. 미국 기업 같은 경우는 사실 기업 주주 환원 정책을 조금 활발하게 펼치는 편이어서 배당을 일정 부분을 분기, 월 기준으로 따박따박 주면서 계속 배당을 늘려오는 그런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량 기업들이 많아요. 그 비중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전 섹터 여러 업종에 걸쳐서 기업을 담아서 E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가져가는 형태가 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업종별로 분산율이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조금 더 안정적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아무래도 더 많은 종목들로 구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측면이 있어서 그래서 장기 투자자들이 미국 배당주를 많이 하시는 측면이 있고 좀 단기로 잠깐 그냥 들어갈래 하시는 정책 수혜 좀 입을 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국내 월배당주 들어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근데 제가 오늘 갖고 온 거는 좀 다르게 미국의 월배당 고배당주입니다. 그러면 좀 더 배당 성향이 강하겠네요. 그렇죠. 배당 성향이 조금 더 강하면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슈드 생각했던 것과 조금 다른 형태의 ETF를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 있어요. 좋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제가 박스 쳐놓은 거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컨셉이 조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보통 통상적인 미국 ETF 배당 ETF들이랑 조금 차이점이 있어서 제가 요거를 좀 추천드리는데 네. 그 이유는 일단 월 배당이고요. 그리고 고배당이고요. 네. 그리고 미국 주식 중에서 변동성이 낮은 것들을 추려서 담고 있습니다. 월배당에 고배당에 변동성까지 고려를 해서 가져가고 있는 ETF입니다. 그래서 종목 구성을 보시면 통신주부터 에너지 뭐 좀 다양하게 뭐 타워 업체들부터 시작해서 다양하게 담아가고 있는 ETF고요. 사실상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분들은 슈드 그렇죠. 슈드는 진짜 많이 들어갔어요. 많이 들어가시고 네. 이거는 배당 성장 ETF다 보니까 배당률을 꾸준히 주고 늘려온 그냥 일반적인 기업들에 조금 집중해서 89.6% 탑 10을 비중을 가져가면서 네.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분들이 슈드를 그냥 무난하게 가져가셔요. 맞아요. 네. 근데 배당률도 높긴 해요. 근데 이제 저는 이것보다는 이제 이 친구를 더 추천드리는 게 이게 월배당이기 때문이에요. 월배당이다. 우리나라 분들은 월배당 좋아하시니까. 월배당 좋아하시니까 저는 월배당 어떤가 한번 가져와 본 거고요. 지금 배당률이 3.39%로 나와 있잖아요. 네, 월배당이. 네. 저게 변동인가요? 아니면 고정인가요? 변동이죠. 변동이에요. 그때 다르죠, 아무래도. 근데 이제 그래도 뭐 통상적으로는 기업들이 배당률을 또 높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배당률을 또 높여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정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어서 저는 슈드도 배당률이 계속 바뀌거든요. 네. 고정이 된 게 아니라서 어차피 저는 그래서 요 종목들 한번 살펴보시면 좀 좋겠다. 이렇게 이건 갖고 왔고요. 진짜 또 처음 보는 종목이네요. 네. 네. 진짜 안에 구성 종목 보면 네. AT&T, 버라이즌 뭐 말씀하신 네. 그런 느낌들 네, 맞아요. 배당해주면서 안정적이면서 네. 이런 느낌인데 네. 옆에 있는 이렇게 네. 세 줄 중에서 가운데 박스잖아요. 네. 그 특징 조금 더 요게 난 좋아 보인다라는 걸 어필을 하신다면 특징을 잡아주신다면 일단은 네. 그 오른쪽에 스파이드라는 ETF 네. 같은 경우는 고배당 ETF예요. 진짜 말 그대로 배당률이 높은 기업들만 다 넣어서 그냥 때려 넣고서 이것도 고배당이네. 네, 고배당인데 이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게 가중치가 비슷하게 가져가요. 그래서 거의 고르게 분산을 시켜놨는데 이제 안전빵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전빵인데 80개 종목인데 비중이 1.8, 1.7, 1.6 다 비슷비슷하다. 네, 그리고 그 합계 비중치 톱 10 보시면 15.9%예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낮아요. 굉장히 분산되어 있고 안전하긴 한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배당이 성장을 하잖아요. 근데 성장률 자체가 이렇게 높지가 않아요. 이렇게 보는 거구나. 네. 약간 그냥 높은 배당이 그냥 매년 유지되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법인 자금을 이제 운영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SPYD 같은 종목이 더 나아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나는 그래도 개인이면서 좀 그래도 월배당으로 내 용돈 좀 챙겨가면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싶다라시는 분들은 SPHD 같은 게 더 나은 거고요. 근데 이제 나는 뭐 월배당 굳이 안 받아도 된다. 근데 그냥 안전하게 미국의 그냥 배당 ETF 투자를 그냥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리고 주가 수익 상승만큼의 뭐 수혜를 좀 보겠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무난하게 슈드 가져가시면 돼요. 무난하게. 근데 슈드를 가져가실 거면 여기단 제가 안 넣었는데 JP라고 하는 게 있어요. JEPI라고 하는 ETF가 있는데 커버드 콜 ETF인데 커버드 콜. 이게 하방을 방어를 해줘요. 그러니까 그 상승분을 S 슈드로 챙기면서 하락분을 방어를 하는 형태. 왜냐면 JP도 고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두 개를 같이 가져가시면 그러니까 위아 하방 방어하면서 수익률 먹으면서 고배당으로 양쪽으로 챙기면서 가져갈 수 있는 거라서 요거는 투 티어로 같이 가져가시는 게 좀 더 낫겠다 싶어서 JP는 여기다 넣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커버드 콜이라서 커버드 콜은 약간 그 장이 어떻게 또 움직이냐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 친구라서 넣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는 슈드 이제 무난하게 가져가려면 슈드 그리고 조금 더 나 용돈 월마다 얻고 싶다 월마다 좀 따박따박 그런 월배당 요거 가운데 거
그리고 그냥 법인에서 자금 운용하기에 그냥 고배당으로 안정빵으로 가져가겠다 그러면 스파이드. 네. 요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눠서 가져가시면 목적에 따라서 나눠서 가져가시는 게 좀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구분이 딱 되네요. 네, 정리해 주시니까. 근데 진짜 저런 거는 개인이 찾아보기는 너무 힘들거든요. 맞아. 그리고 오늘 과장님 나와주셔가지고 저 탑10 종목의 비중의 합이 네. 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도 오늘 좀 배워보는 것 같습니다. 자, M7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다시 M7이다. 지금 뭐 16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기술주에 몰리고 있다.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네. M7을 커버하는 ETF 지금 어떤 수익률은 좀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M7이 커버되는 ETF라고 하는 게 사실 미국 지수 ETF들이에요. 대부분 뭐 QQQ든 스파이든 다 M7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네. M7이 곧 지수. M7이 곧 지수고 M7의 그 마켓쉐어 비중 자체가 시총 비중이 뭐 많이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 사실 이게 M7이 간다라기보다는 이제 사실 M7 안에서의 좀 수익률 차이가 많이 커요. 가는 애들만 가고 좀 덜 가는 애들은 안 가고. 요즘에 이제 테슬라 굉장히 특성하기도 하고요. 네, 메타랑 지금 가고 있는 애들은 메타랑 엔비디아 정도만 가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뭐 그런 상태예요. 그냥 전향. 네. 근데 그냥 전향인데 그래도 다른 기술주 대비해서는 꾸준하게 그냥 무난하게 우상향을 할 그런 흐름은 보인다라는 정도이지 이제 뭐 M7 위주로 막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과거처럼 간다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그것보다는 오히려 다른 이제 기술 테크 업종들, AI로 조금 이슈가 됐던 업종들이나 종목들이 오히려 더 잘 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셀 관련된 종목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QQQ 안에서 이제 플랫폼 위주로 이제 AI 플랫폼을 버티컬 AI를 각자 개발하고 있는 이제 플랫폼 기업들이나 이런 기업들이 좀 수혜를 받는 모양새도 나타나고 있어서 결국에 AI와 연관성이 있는 대체적으로 좋은 핫한 모멘텀을 지닌 기업들은 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M7 중심은 아니고요. 관련된 ETF들은 물론 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ETF들의 대부분 다 녹아들어 있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제가 조금 새로 소개해드리고 싶은 ETF 중에 하나는 SPMO라고 하는 ETF가 있습니다. 화면 한번 저희 띄워주시면 같이 좀 보겠습니다. SPMO라는 ETF가 있고요. 이거는 우리가 보통 SPY나 VOO나 이런 큼직큼직한 이제 미국 지수형 ETF들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런 것들의 자금 유입이 가장 커요. 근데 사실 그런 것보다 조금 니치를 조금 겨냥해서 제가 조금 소개해드릴 만한 ETF인데 요거는 모멘텀을 따라가는 ETF예요. 그게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해서 지금 최근에 수익률 상위에 들어가 있는 종목만 추려서 픽해서 100개를 넣어서 그거를 담아 놓은 ETF라는 거예요. 엔비디아 보이는데? 잘 나가는 애들을 모아놨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엔비디아랑 메타 플랫폼 여기 상위에 두고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모멘텀이 있어서 장에서 올라가는 주식들만 딱 추려서 담아놓은 집중 투자하고 있는 ETF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금 더 집중적 측면에서 조금 더 높고 아무래도 이제 조금 더 공격적이겠죠. 근데 이제 상승장에서는 대신에 탄력을 받을 수 있는 ETF라는 거예요. 하락장에서는 방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다른 애랑 바벨로 이제 형성을 시켜서 좀 방어주나 유틸리티든 뭐든 이제 방어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가져가면서 얘를 같이 가져가셔야겠죠. 해지 수단 같이 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식으로 같이 가져가야 되는 ETF지만 이런 ETF들의 아까 제가 얘기했던 M7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그 중에서도 좀 잘 나가는 수익률 상위에 있는 애들이 상위권에 포진되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좀 이런 것도 한번 고객분 입장에서는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 팔란티어부터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요런 ETF도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좀 재밌게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SPMO였습니다. 박현지 과장님은
오늘 뭐 원래 성향이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적인 거 하나, 또 방어할 수 있는 거 하나. 그러니까 같이 좀 설명을 해주시네. 같이 제안해주고 계시니까 한번 잘 우리도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광고 잠깐 보고 올까요?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기분 좋게 2부까지 함께 가주시죠.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광고 타임. 멋있다. 부러운가? 14만 1211번의 스윙과 68개월 27일의 투자로 만들어진 자세다. 나의 테니스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박현지 과장님과 함께 ETF 이야기 해보고 있는데 오늘 좋은 거 많이 배웁니다. 저희 미국 지금 갔다 왔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좀 찾아보니까 국내 이제 투자자분들 자금 유입이 많은 상위 레벨에 있는 ETF를 보면은 지금 미국 게 없다고 합니다. 그만큼 국내에 게 많으니까 뭐 국내에 지금 상장되어 있는 ETF도 1000개 육박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내 쪽도 한번 저희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은 제가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ETF 위주로 여기는 갖고 왔는데 이제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국내 ETF들도 조금 그냥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지금 AI 테마랑 핀테크랑 배당 말씀드렸잖아요. 방금까지. 그러니까 그런 거에 우리나라에서 어떤 ETF를 사야지 투자하기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요 정도로 제가 추려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AI와 로봇이나 이런 거가 들어가 있으면서 액티브 형태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ETF를 조금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엑트 글로벌 AI 로봇 같은 애들이나 이런 애들은 액티브 형태거든요. 이런 거나 이런 거를 좀 추천드리고 그 외에는 지수를 좀 따라가면서도 AI 수혜를 받을 만한 우리나라의 AI 반도체나 AI 반도체 장비를 담고 있는 ETF로는 이제 여기 보시면 대표적으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같은 ETF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여기서 AI 반도체라는 걸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AI 반도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들 엔비디아만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엔비디아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엔비디아 GPU가 있으면 HBM도 있을 거고 HBM이 있으면 HBM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들이 또 있을 거고 고성능 전공정 뿐만이 아니라 패키징 플러스 알파 본딩 장비가 포함되어 있는 후공정 장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비주들이 이제 반도체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수주를 받아서 가는 이런 장비 업체들은 오히려 더 반등이 더 빠릅니다. 올라가는 그 기울기 자체가 더 빠르기 좀 더 때문에. 가볍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우리가 단순히 이런 AI 반도체 톱 10보다는 사실 장비 쪽에 조금 더 눈을 돌려서 코덱스 AI 반도체 핵심 장비 쪽으로 좀 눈을 돌려서 보시는 것도 좀 좋겠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요 밑에 거를 추천드린 거고요. 그리고 전력 쪽에서는 이제 글로벌이랑 국내랑 둘 다 가져가야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두산에너빌리티나 이런 업체만 담아가기에는 조금 지금 밸류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격 매수 절대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큰 주제죠. 오늘 할 뻔했는데. 추격 매수하면 안 되기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만 들어가 있는 ETF를 고른다기보다는 이제 미국에 있는 전력주, 유틸리티 관련된 주식들도 같이 가져가고 있는 좀 고르게 분산되어 있는 그런 ETF가 낫다. 그래서 라이즈 글로벌 원자력 ETF 이런 거 하나 들고 가면 좋겠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하나론 원자력 요쪽은 다 국내만 들어가 있어서 제가 추천을 별로 그렇게 드리진 않고 그 위에 거 글로벌 원자력 쪽 들고 가시면 좀 좋겠다. 원전 이슈나 이런 거야. 이게 장기 테마라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추천드리는 거고요. 그 옆에 소프트웨어 단에서는 사실 제가 이거는 미국 AI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이 ETF들은 미국의 IGV라고 하는 ETF랑 흡사해요. IGV. 근데 종목 구성이 비슷한데 약간 문제는
모든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다 잘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사실 추천드리지는 않고 그냥 이해하는 측면에서 넣어놨는데 그 소프트웨어 쪽 요거를 투자하기보다는 차라리 AI 로봇이나 조금 더 집중되어 있는 AI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는 게 좀 더 낫겠다라는 생각이에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잘 나가는 기업들이 한정되어 있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GPT나 뭐 라마나 뭐 이런 거 만든 빅테크 업체들을 중심으로 한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이 있지만 그 외에 팔란티어 같이 버티컬 AI라고 해서 그 기업 고객에게 맞춤형으로 이제 AI 서비스를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주는 이런 그 산업에 특화된 이런 거를 만들어주는 업체들 맞춤형으로 이제 팔란티어 같은 업체들은 살아남고 있어요. 근데 그 외에 조금 트래디셔널한 SaaS라고 하는 이런 형태의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업체들이 요즘 주가 보시면 잘 못 가고 있거든요. 어도비부터 약간 조금 기는 세일즈포스나 이런 애들은 좀 잘 못 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모든 게 다 잘 가고 있지 않아서 그러니까 종목을 좀 추려서 차별화 장세를 꼭 기억을 하시고 조금 더 AI에 좀 특정 그 업종 테마의 포커스가 좀 더 되어 있는 ETF를 가져가시는 게 더 낫다 이런 생각입니다. 요 중에 그 우선하는 선호 이 순서를 꼽아보자면 순서요. 섹터가 선호. 지금 나눠져 있으니까 좋다. 선호를 좀 꼽아보자면 일단은 그게 좀 참고가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는 저는 지금 분위기에서는 그냥 그 우리나라에서는 코덱스 AI 핵심 장비 같은 거 반도체 핵심 장비 쪽으로. 이거 국내는 국내 쪽은 해외 쪽은 그냥 AI 로봇이나 뭐 글로벌 AI 로봇 이런 걸로 가져가시는 게 나을 것 같고라는 생각인 거고요. 조금 더 아예 미국에 투자를 하실 거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SPMO나 뭐 그런 지수 그냥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투자하는 그런 거 가져가시는 게 낫고 어쨌든 테마로 좀 더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 옆에 핀테크 쪽에서는 옵션이 더 없어요. 더 적어요.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는 게. 근데 다행히 라이즈 미국 은행 톱 10이라는 ETF가 아까 IAI 제가 말씀드렸던 네, 맞아요. 제가 제일 지금 염두하는 게 IAI입니다. 그거랑 가장 그래도 성격이 흡사합니다. 그래요? 종목 구성도 비슷한가요, 그럼? 약간 다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도권 내의 은행들 큼직큼직한 은행들도 들어가 있고 로빈후드도 들어가 있습니다. 로빈후드도 들어가 있고. 이번에 리밸런싱 하면서 편입이 비중이 확대되면서 들어갔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어제 다른 매니저분 통해서 들은 거고요. 리밸런싱 하면서 이게 로빈후드가 포함됐다. 얘기를 하시면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괜찮네. 왜냐면 그 전까지는 로빈후드가 없었거든요. 그럼 스테이블 코인 요 이슈를 반영한 거네요. 그러니까. 약간 올라가서 가격이 올라가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패시브 형태라서 이게 아무래도 좀 비용단에서 부담이 덜하겠죠. 패시브가. 근데 그 위에 액티브 코덱스 미국 금융 테크 액티브 같은 경우는 요거 만들어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얘는 원래 서클이 있었는데 서클이 사라졌습니다. 비중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빼라고 했대요. 누가요? 위에서. 저 회사 위에서 코덱스? 아니 조금 더 큰 우리나라의. 그래요? 네. 그래서 높으신 분이구나 그러면.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저는 운용사가 아니니까. 저는 증권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아무래도 변동성이 커지는 종목들을 너무 과도하게 넣게 되면 이제 금융당국이나 뭐 국가 입장에서도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 것 같고요. 어찌됐든 중요한 거는 얘는 액티브고 얘는 패시브이기 때문에 고객의 성향에 따라서 고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조금 더 오래된 게 패시브, 라이즈 미국은행.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IAI와 더불어서 약간 좀 서로 약간 비슷한 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지금 궁금해지는 게 배당 쪽에 한국판 슈드 뭐 이런 게 적혀 있어가지고 네네.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이게 슈드를 따라서 만든 게 요거예요. 아, 따라서 만든 게. 근데 이름이 똑같은 게 4개사에 다 있습니다. 타이거 미국 배당, 코덱스 미국 배당, 에이스 미국 배당, 솔 미국 배당 다 같은 컨셉입니다. 종목 구성도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결국에는 한국판 슈드를 따라한 건데 중요한 거는 월 배당입니다. 슈드는 분기 배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월 배당 좋아하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께는 요거 추천해도 괜찮겠다. 괜찮다.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랑 그 제피 같은 거 비슷한 커버드콜 형태의 뭔가 하나 있으면 그거랑 같이 가져가시면 좋겠다. 뭔가 믹스를 하셔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여기 월배당 지주사 수에 볼만한 종목으로 플러스 고배당이나 솔 금융 지주 플러스 고배당 이런 거 넣는데요. 사실상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배당하시는 분들은 원래 주가를 보면 안 돼요. 배당률을 봐야죠. 그래서 배당률이랑 배당 성장을 하는 성장률을 봐야 되는데 결국에 근데 그래도 고배당은 배당률이 나오니까 어쨌든 월배당으로 나오니까 국내 분들도 많이 선호를 하시고 요즘엔 또 지점에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배당 커버드콜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아니 커버드콜 진짜 얘기 많이 들었는데 고배당하면 따라다니는 게 사실 커버드콜이잖아요. 그거 약간만 제가 이해가 될랑말랑 하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하락을 좀 방어해주는 느낌이다 이렇게만 제가 알고 있는데 좀만 더 설명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횡보하는 장에서는 먹는 ETF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올라가긴 하는데 먹는다. 올라가는데 많이 튀지 않고 그냥 어쨌든 빠지는 거는 방어하고 그러니까 횡보하면 먹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렇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그 고배당이나 배당주나 가치주나 원래는 움직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특이하게 이번에 배당주를 약간 성장주처럼 투자를 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너무 올라갔어요, 진짜. 원래 배당주는 그렇게 안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횡보를 하니까 횡보하는 장에서 먹으면서 이제 배당을 높이 가져간다라는 컨셉인 건데 근데 지금 장은 약간 조금 이상하긴 한데 그래서 사실 저는 미국 배당 커버드콜이 오히려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미국 배당주들은 그렇게 안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미국 배당 커버드콜 상품이 오히려 더 날 수도 있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JP 있잖아요. JP, JPI 같은 애들이 딱 계속 JYP로 생각돼가지고 JYP가 딱 맞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런 거 괜찮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장에서는. 커버드콜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정책 수혜주로 딱 묶여가지고 커버드콜로 들어갔는데 주가 올라가는 거 보니까 오히려 내가 손해보는 거 아니야 해서 커버드콜 포기하신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횡보장에서는 괜찮다. 횡보장에서는 괜찮기 때문에 미국 커버드콜도 뭐 괜찮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맨 밑에 거는 배당 성장하고 있는 종목만 추려서 기술주 있잖아요. 기술주 중에서 배당 많이 주는 애들이나 배당 늘리는 애들 중심으로 담고서 ETF를 형성한 건데 이게 미국의 DGRO라는 게 있어요. 이거의 한국판 버전이 약간 에이스 미국 배당 퀄리티인데 얘도 상장된 지 얼마 안 됐거든요. 신규예요. 근데 이런 컨셉의 ETF에 원래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주식시장의 성격상에는 맞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은 어쨌든 기업이 성장을 하면서 배당을 나눠주고 이제 같이 성장을 해 간다라는 개념에서 원래 취지는 이런 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여기에는 모멘텀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애들인데 지금 너무 많이 오른 거다라는 생각이어서 지금 당장 접근해서 막 무리하게 추격 매수를 하는 거는 좋지 않다. 오늘 추격 매수 하지 말라고 했죠. 그거는 좋지 않다. 근데 좀 지켜보시다가 만약에 이번에 실적 시즌 때 이게 지금 조정이 더 나오고 실적 시즌에서 괜찮고 이렇게 나오는 뭔가가 이게 보이면 그때 천천히 보시다가 좀 꺾이면 천천히 보시다가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특히나 저는 조방원은 우리나라에 좀 국한되어 있는 조금 더 그런 느낌인데 약간 그래도
장기 성장할 테마인 거는 맞다. 아하. 그래서 괜찮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다. 라는 정도. 좋습니다. 네. 지금 당장은 맞아요. 아니다. 오늘 테마로 소개해 주신 건 미국과 우리 어떤 공통적인 줄기로 맞아요. 테마를 네. 맞아요. AI도 굉장히 컸고 네.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현진 원장님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모실게요.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저희가 어제 즉석에서 손 끌고 들어온 거잖아요. 우리 너무 잘했다. 그렇죠? 너무 재밌었어요. 좋아요. 자, 코스피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5% 하락이고요. 코스닥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비 오는 금요일 여러분 비도 조심하시고 오늘 또 수익도 좀 내셨으면 좋겠고요. 그렇습니다. 네, 월요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